현대 프로파간다는 미국의 대중 여론을 동요시켜 연합군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에 동조를 얻어내기 위하여 1914년 비밀전쟁 선전국을 설치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 공작은 조지 크릴이 이끌었으며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판매 기술의 종합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홍보 분야의 어드벤처. 그의 가장 최우선의 임무는 비록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지 않고 있지만 6,5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전주의 미국인들에게 설득하는 것이었다. 헐리우드는 8천만 명의 시청자가 보는 주간 영화에 우리 안의 독일놈들, 독일 황제, 짐 나르는 짐승, 그리고 독일놈들의 발톱 등과 같이 독일인의 위협이 바로 미국 영토 안에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화들을 선전하는 것으로 이 공작에 협조하였다. 이 진행 과정은 너무나 순조로워 원래 목표였던 독일 정부만큼이나 미국인들은 일반 독일인들도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전쟁 불참이라는 공약으로 재선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일주일 후 미국은 자신들만의 프로파간다 조직을 만들었다. 대중정보위원회. 이 위원회는 굉장한 성과를 거둬 오늘날까지 미합중국 정보국이란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영국이 평화 상태에서는 프로파간다를 금지하는 동안 미국은 크릴 위원회 심리학자 에드워드 버네이의 통솔 아래 프로파간다의 이용을 유지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중 의견은 반드시 사회 내 소수 주인님들로 구성된 상부로부터 가공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집단, 오합지졸들을 조종하기 위하여. 그의 첫 번째 실험은 일반인들이 흡연은 매춘과 관련이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흡연은 품이 있고 자유분방한 것이라고 미국 여성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모델을 고용하여 각자마다 불 붙인 담배를 손에 들고 자유의 횃불이라고 쓴 휘장을 두르게 한 후 뉴욕시의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행진하는 것으로 그 실험을 대신했다. 재계는 곧바로 버네이를 따라 미국은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나라라는 생각을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자본주의 스토리를 인민들에게 쇠뇌하기 시작하였다. 파시즘이란 기업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 이유는 정부와 기업의 힘이 병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베니토 무솔리니. 나치 선전부 장관 조셉 괴멜은 프로파간다의 표본을 보여준 영국과 미국에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하는 한편 독일 인민이 전쟁에 앞다투어 참전하게 만드는 것에 이 방법을 훌륭하게 활용하였다.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괴벨이 공산주의자를 탓으로 돌렸지만 사실상 그가 돌격대원들에게 독일 의회를 불태워버릴 것을 명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하여 공민권을 포기하고 나치들로 하여금 독일을 신속하게 공화국으로부터 파쇼 국가로 탈바꿈시켜 세계 2차 대전을 발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